안녕하세요. 성남시 의료원 질환소개 사회를 맡은 소아청소년과 김신혜입니다. 오늘 신장내과 백나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장내과 백나나입니다. 지난해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가 10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다는 자료를 봤어요. 만성신부전은 어떤 질환인가요?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부전이라는 질환을 알려면 정상 콩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콩팥은 위치는 척추를 중심으로 등 양쪽 편에 존재하고 길이는 10cm, 너비는 5cm 정도, 우리 주먹 크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콩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각종 약재들이 필요한 곳에 쓰인 뒤에 혈액에 남게 되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서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능 이외에도 체내 수분 및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나 피를 만드는 골수를 자극하는 조혈 호르몬, 그리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내분비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은 이런 콩팥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한 정상적인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서 각종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 호르몬 이상으로 고혈압, 빈혈, 뼈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침묵의 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콩팥은 본인의 기능이 50% 이하로 저하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증상이 발현한 뒤에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해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처음 발견되기도 합니다. 만성 신부전은 사구체 여과율, 이것은 이제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의 척도인데요. 그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됩니다. 정상 성인 경우 100에서 120 정도를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90 이상 확인되지만 단백뇨, 혈뇨 등의 신기능 저하 증거가 동반된 경우에는 1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에서 89 사이는 2단계, 30에서 59 사이는 3단계, 15에서 29 사이를 4단계라고 나누고 15 밑으로 떨어진 경우를 5단계 말기 신부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사구체 신염, 사고로 인한 신장의 손상이나 유전 질환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만성 질환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만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증상을 알아챘을 때 어떤 것들이 이게 신부전의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요 증상으로는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눈 주위가 푸석푸석하고 발목이 양말 자국이 쏙 들어가게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혈뇨가 보이는 경우에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설명되지 않는 무기력함이나 피로함, 식욕 저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이런 모호한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으로 이 질환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일 것 같기는 한데 잘못 알려진 상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약들이 콩팥에 좋지 않아서 먹기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을 앓고 계신 대부분의 환자들이 당뇨병이랑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데 당뇨병과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굉장히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신독성이 높은 항생제나 CT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종합감기약이나 근육통약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에도 제한이 필요한데요. 단백질이나 인, 조미료 같은 것이 과하게 들어있는 식품들은 골다공증을 비롯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만성신부전 있는 환자들은 저염식, 저단백식 이런 것에 대한 그 영양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백나나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지만 만성신부전은 특히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는 병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하고 매스컴 등에서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는 민간요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생활과 민간요법으로 만성15전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해결책은 신장내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 주위나 손이 뻑뻑하게 붓는 분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 있으신 분들은 성남시 의료원 신장내과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